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시는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 일부 시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할 예정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인권 변호사이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주는 심각하게 경제 재개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바라 페로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 복원 가능성에 대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행정명령을 다시 복원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었습니다. 바바라 페로 보건국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 가을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대학의 유학생들을 추방하겠다고 밝힌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올해는 가주 변호사 시험을 취소하고 법대 졸업생들이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LA시 검찰이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에 위치한 레이크뷰 테라스 양로병원을 상대로 환자 6위로 고소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올해는 특히 산불이 잦다며 예방을 위해 전력회사 PG&E의 강제 단전 조처를 고려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주 연속 감소했지만 여전히 100만 건이 넘는 역대급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는 유지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내일 LA 지역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5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품격은 퍼스트 클래스, 가격은 비즈니스, 아시아나 비즈니스 스위트로 퍼스트의 편안함을 누리십시오. 아시아나 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7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마 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이 결국 숨진 채 발견되자 서울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 서울시는 차기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행정 일부 시장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워낙 예상 밖의 일이라서 서울시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서울시는 어제 퇴근 시간 무렵 박 시장의 실종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4급 이상 간부 전원이 비상대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반 직원 상당수도 함께 시청에 남아서 경찰의 수색 작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박 시장이 몸이 좋지 않다면서 일정을 취소하거나 비운 일이 처음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설마 하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의 정무와 공보라인 등 최측근들이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수색 시간도 갈수록 길어지면서 불안감이 증폭됐습니다. 결국 수색 7시간여 만에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직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엽 행정일부 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을 맡아서 당분간 서울시청을 이끌게 됩니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리된 경우에 보궐선거 때까지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기 서울시장을 뽑는 보궐선거는 내년 4월 7일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서부시장은 오늘 오전에 향후 계획 등을 포함한 입장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 자리에선 박 시장의 장례 형식과 일정 등에 대해서도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YTN 이상순입니다. 실종 신고 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신이 서울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네, 날이 밝아오면서 이곳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는 서울시청 관계자들이 속속 도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새벽 4시쯤입니다. 서울대병원의 장례식장에 박원순 시장의 시신이 안치됐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40분이 앞선 새벽 3시 20분쯤 서울 북악산에서 발견된 박원순 시장이 이곳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이 됐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응급실 안으로 박 시장을 이송한 뒤 의사가 박 시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망 진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박 시장의 빈소는 제 뒤로 보이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1호실이 지금 차 있는 상황이라 박 시장의 시신은 장례식장 2호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현장에 있는 서울시 관계자는 오전 9시쯤엔 1호실로 옮겨 그곳에서 빈소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시 의원 등이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을 듣고 오늘 자정쯤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요. 박 시장의 유족이 도착했는지는 아직 현장에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관계자들은 빈소 앞을 막고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조문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오전 9시쯤 빈소가 차려지고 9시 반쯤이 돼야 조문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은 유족의 뜻을 따라 조문의 방법과 시기가 결정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서울시 측은 상황에 따라서 일반인 조문객을 받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3시간 만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박 시장을 발견한 뒤 시신을 검시하고 현장에 미처 발견하지 못한 박 시장의 유류품이 있는지 일대를 수색했는데요. 이 때문에 박 시장이 병원으로 옮겨지는데 다소 시간이 지체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앞에서 YTN 김우진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되자 주요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특히 그가 유력한 대선 후보였으며 인권 변호사이자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받아낸 사실 등을 조명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여당의 잠재적 대통령 후보인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주요 외신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사실을 이처럼 일제히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들을 인용해 박 시장의 딸이 실종 신고를 한 지 하루 만에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긴급 타전했습니다. AFP 통신은 한국의 잠재적 대선 후보인 박 시장이 전 서울시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상태라면서 그의 학생운동, 시민단체 활동 등을 조명했습니다. AP통신은 진보 성향의 인권 변호사였던 박 시장이 한국 최초의 성희롱 유죄 판결을 이끌어냈으며 2022년 대통령 선거에서 집권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로 여겨져 왔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NN 방송도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던 2011년 당시 여당 후보를 누르고 처음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대선 후보로 부상한 정치 경력 등을 자세히 다뤘습니다. 영국 BBC 방송은 전 비서가 박 시장을 상대로 성추행 혐의로 고소했지만 이것이 사망 요인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도 경찰이 심야 수색 과정에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박 시장은 인권 변호사 출신으로 2022년 대선 예비후보로 꼽힌 유력 정치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박 시장은 최근 몇 달 동안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선두에 섰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는 한국 인구의 5분의 1인 1,000만 명의 도시 서울을 9년 넘게 이끌었던 박 시장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가운데 한 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일본 언론도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이날 새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주자 물망에 올라있던 박 시장이 서울 시내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고 긴급 뉴스로 타전했습니다. 교도는 박 시장이 9일 오전 관절을 나선 뒤 연락이 끊긴 상태에서 저녁 때 박 시장의 딸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다고 경찰에 신고했다며 박 시장은 전 여비서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상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교도는 박 시장이 지난 5월 여론조사에서 60.5%의 지지율을 얻는 등 서울시정은 비교적 안정돼 있었다면서 박 시장의 사망으로 법 여권에서 동요가 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도는 한국을 대표하는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창립에 참여해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을 벌여 행동파 변호사로 불리기도 한 박 시장은 옛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관되게 일본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고도 소개했습니다. 일본 공영방송 NHK는 서울시장 산에서 시신으로 발견, 전 비서가 성추행 고소라는 타이틀로 공중파 TV, 라디오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박 시장의 사망 소식을 전했습니다. 전직 서울시청 직원으로부터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박원순 서울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됩니다. 경찰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의 전직 비서 A씨는 과거 박 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최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박 시장이 숨진 채로 발견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되게 됐습니다. 검찰 사건 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이 박 시장은 현지 시간 9일 오전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일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이 경찰에 따르면 박 시장은 현지 시간 9일 오전 종로구 가회동 소재 시장 관사를 나와 오전 10시 53분경 명륜동 와룡공원에 도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경찰과 소방당국은 77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서 북한산 숙정문 인근서 박 시장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웃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입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미국 내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는 주는 심각하게 경제 재개 중단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코로나19가 재확산 추세로 고용시장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주는 경제 재개를 중단할 필요가 있다.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언론 매체 더 힐과의 인터뷰에서 최근 미국 내 확진자 증가 추세에 대해 우려를 밝히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We need to get the states pausing in their opening process, looking at what did not work well and try to mitigate that. 앞서 월스트리트 저널 팟캐스트에 출연해 재봉쇄까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언급을 했던 파우치 박사가 톤을 다소 누그러뜨렸지만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전염성이 매우 강해 역대 최악의 바이러스라는 언급도 했습니다. It really is the perfect storm and an infectious disease in public health person's worst nightmare. 파우치 박사는 주 정부가 앞으로 경제를 재개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유념하면서 과감하게 행동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하루에만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10,000명에 육박한 플로리다주는 경제 봉쇄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내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131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14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100만 건이 넘는 역대급 규모입니다.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고용 성장이 계속되겠지만 올해보다는 훨씬 느린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경제 재개 조치를 되돌리는 지역이 늘어나면서 다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김철우입니다. 미국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재확산 사태 속에 젊은 층이 바이러스 전파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별 경제 정상화 조치와 맞물려 젊은 층의 확진자 비중이 높아졌지만 이들은 무증상자가 많아 코로나19 취약계층인 노약자 등으로 바이러스 확산을 부채질하는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몇몇 주만 봐도 젊은이들의 비중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일례로 LA 카운티에서는 확진자의 거의 50%가 40세 이하입니다. 이 비중이 지난 4월에는 30%였습니다.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에서도 확진자 약 4만 명의 43%는 20세에서 39세의 젊은 층이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확진자의 중위 연령은 3월만 해도 65세였지만 지금은 30대 중후반으로 크게 낮아졌습니다. 문제는 노년층보다 외부 활동을 많이 하는 젊은이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봐도 무증상자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이탈리아의 한 연구에 따르면 20, 30대 환자 중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비율은 22%였지만 60세에서 79세 환자 중에서는 이 비율이 35%로 더 높았습니다. 일본의 한 연구에서도 집단 발생의 약 절반이 가라오케 술집과 사무실, 식당에 있던 20, 30대인 것으로 추적됐는데 이들 중 41%는 그 시점에는 증상이 없었습니다. 젊은 층 감염이 많아지는 것은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탓도 있지만 일터 자체가 감염될 확률이 높은 환경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UCLA 등이 지난달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18세에서 39세의 42%는 사회적 거리두기 없이 사회활동을 했다고 답했습니다. 40세 이사에선 이 비율이 26%로 더 낮았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학교 정상화와 관련해 지침이 개정되지 않겠지만 추가 참고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ABC 방송에 출연해 우리의 지침은 우리의 지침이라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열려는 지역사회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 참고 문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가을 개학과 관련해 트윗을 통해 CDC 지침이 너무 엄격하고 비용이 많이 든다며
비현실적이라고 불만을 표시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에 당일 오후 백악관 태스크포스의 브리핑에서 레드필드 국장은 다음 주 새로운 지침을 내놓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가이드라인이 너무 엄격하거나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지침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새로운 참고 문서는 교사, 학부모, 보육자 등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는 방법,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학생 평가 및 모니터링 방법과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에릭 가세티 LA시장이 LA시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을 다시 발령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어제 브리핑에서 학교 수업 재개, 경제 재개 플랜 등의 여부는 앞으로 2주 내에 결정날 것이라며 앞으로의 2주가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복원될지 여부를 가늠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것, 특히 젊은이와 친구들로부터 거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더 악화되며 빠르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 스테이앳홈 행정명령이 다시 발효될 전망입니다. 에릭 가세티 시장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는 나가 놀라는 여건이 아니라면서 특히 젊은 층에게 코로나19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집에 머무르고 사회적 모임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가세티 시장은 현재 젊은 층들이 나가서 파티하고 놀려고 테스트를 받는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코로나 테스트는 그런 용도가 아니라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제든 걸릴 수 있고 무증상인 상태에도 전염력이 심하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최근 코로나19 테스트 급증으로 인해 LA 카운티와 LA시에서 테스트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북가주의 욜로 카운티가 보건국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소들에 최고 $10,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욜로 카운티는 지난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200% 이상 급증하면서 이 같은 조례안을 통과시켜 지난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 대해서도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웨스트 헐리우드와 산타모니카, 베벌리 힐스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수백 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바바라 페러 LA 카운티 보건국장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 카운티 내 신규 코로나 확진자와 입원 환자가 계속해서 최고치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팬데믹 사태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에서는 오늘 50명의 추가 사망자가 나와 총 3,690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나왔으며 1,777건의 신규 확진자가 추가돼 총 12만 4,992명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가장 우려되는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후 병원에 입원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현재 2,037명이 병원에 입원해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에는 평균 코로나 바이러스 입원 환자 수가 1,400명에 머물렀습니다. 스테이 앳 홈 행정명령이 복원될 가능성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라면서 우리는 아직도 이 바이러스에 대해 모르는 점이 많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으며 그렇게 될 경우 락다운 명령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페러 보건국장은 또 LA 카운티 내에서 젊은 층 사이에 바이러스 확산세가 무섭게 퍼져나가고 있다면서 젊은 사람들은 자신이 감염된지도 모른 채로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노약자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을 사망케 이르게 할 수 있다면서 젊은 층의 사회적 모임의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속에 올해는 가주 변호사 시험을 취소하고 법대 졸업생들이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주의 명망 높은 법대 학장들과 법대 졸업생 수천 명이 가주 대법원에 다가오는 변호사 시험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속에 올해에는 변호사 시험 없이 법대 졸업생들이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가주의 법대 학장들은 지난주 줌 히어링을 통해 가주 대법원에 올 한 해는 변호사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데 이어서 가주의 법대 졸업생 수천 명이 지난 7일 줌 미팅을 통해 대법원에 시험을 면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주의 변호사 시험은 당초 이달 말로 예정돼 있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일단 9월 초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9월 초에도 대면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오는 10월에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른다는 방침입니다. 올해에는 9,500여 명이 변호사 시험을 치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시험은 가주 변호사협회에서 주관하지만 시험 면제 여부는 법원에서 결정합니다.
올해 법대를 졸업한 학생들 상당수가 법률회사에 취직했지만 변호사 시험 합격을 전제로 한 조건부 취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험이 올 가을로 연기되고 올 가을에조차 시험이 제대로 치러질지 불분명한 상태라 법대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일을 시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대 졸업생들은 시험을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험이 제대로 치러지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올해에만 예외를 적용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이틀이 소요되는데 대면 시험으로 이루어질 경우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시험을 치를 경우 인터넷 접속이 좋지 않은 저소득층, 특히 소수계 응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치 않다는 지적입니다. 시험 면제는 전미 변호사협회의 승인을 받은 법대 졸업생에게만 적용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현재 워싱턴주와 오레곤, 유타주가 올해 변호사 시험을 면제해주고 법대 졸업생들에게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발급해주기로 했으며 전국 내 몇몇 주도 이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1년에 2번 치러지는 가주 변호사 시험은 타주와 비교해 어려운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지난 2월에 치러진 시험에서는 4,200명의 응시자 중에 1,128명이 합격했습니다. 가주 대법원이 변호사 시험 면제 요청을 기각할 경우 변호사 시험을 아예 내년으로 미루고 시험을 치를 때까지 법대 졸업생들이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임시 변호사 면허를 발급해 주자고 법대 학장들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한인타운 인근 양로병원이 장기 입원 환자를 유기한 혐의로 LA시 검찰에 고발당했습니다. 시검찰은 해당 병원이 메디케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코로나 환자들을 유치하기 위해 장기 입원 환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임준현 기자입니다. 한인타운 동쪽 웨스트레이크에 위치한 레이크뷰 테라스 양로병원이 LA시 검찰로부터 환자 유기 혐의로 9일 고소당했습니다. 레이크뷰 테라스 양로병원은 치매나 HIV 등 중증 질환이 있는 노인들을 본인이나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리에 유기하거나 보호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곳으로 이송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시검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는 88세 노인이 환자 가족에게도 통보되지 않은 채 벤나이스에 있는 한 시설로 이송시켰으며 노인은 이튿날 길거리에서 헤매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노인의 가족들은 양로보건시설에서 치매가 있는 환자들의 기저귀도 제대로 갈지 않은 채 방치해두었다면서 양로병원에서 방치돼 있는 노인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HIV 성병을 앓고 있던 한 노인 환자는 말기 환자들을 위한 컨벌런스 하스피탈 입원이 필요했던 시점에 길거리로 내동이 쳐져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 지인 집 뒷마당에 숨어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LA시 검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돈이 안 되는 장기 환자를 병원에 두는 것보다 돈이 되는 코로나 환자를 받기 위한 속셈으로 병원 측이 환자를 유기한 것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양로보건센터가 코로나19 환자를 받을 경우 메디케어국으로부터 하루에 $800 이상 금전적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 치매 질환 등 돈이 안 되는 장기 환자 같은 경우 하루에 $200의 환급밖에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병원이 이를 악용한 것으로 LA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레이크뷰 테라스는 또 HIV 환자와 일반 환자에게 충분한 약물을 제공하지 못한 점 허위 메디컬 서류 작성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마이클 퓨어 LA 검사장은 레이크뷰 테라스 양로병원에 $100만 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며 특별 감시관을 파견시켜 양로시설을 감시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레이크뷰 테라스는 지난 2016년 학대와 방치로 사망한 환자 사건과 지난 2018년 환자 폭력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레이크뷰 테라스 양로병원에서 환자와 직원 등 5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으며 8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임준현입니다. 디즈니 리조트의 첫 단계 오픈인 다운타운 디즈니가 오늘 코로나 행정명령 이후 4개월여 만에 처음 오픈하고 손님을 맞은 가운데 주민들이 어젯밤부터 다운타운 디즈니에서 장사진을 쳤습니다. 오늘 아침 일찍부터 다운타운 디즈니 입장을 위해 긴 차량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다운타운 디즈니에서는 가이드라인 준수를 위해 2살 이상 방문객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쇼핑과 식당 입장 시 발열 체크 등을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올가을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대학의 유학생들을 추방 조치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비에 베세라 가주 검찰총장은 오늘 캘리포니아주 커뮤니티 걸리지 계열 대학의 지시 속에 이 트럼프 행정부가 온라인으로 수업할 경우 유학생들을 국외로 추방하기로 한 방침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조장하고 학생과 교수, 교직원들을 바이러스에 노출시켜 위험에 빠뜨린다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UC 계열 대학은 연방이민세관국이 유학생 추방 조처를 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중단 명령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한편 USC는 유학생들이 연방이민세관국의 지침으로 인해 추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올가을 유학생들에게 무료로 대면 수업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어제 플루톤에서 2살도 안 된 영유아가 자동차에 홀로 남겨졌다 더위를 못 이겨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3시 30분경 아이가 차 안에 혼자 방치돼 있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급히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현장에 아이 부모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당국은 사건에 대해 조사 중이며 아이를 둔 부모들은 조금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가 오늘 브리핑을 통해 올해에는 특히 산불이 잦다며 산불과 정전사고가 급증하는 이맘때 특히 조심해야 하고 산불 예방을 위해 전력회사 PG&E의 강제 단전 조처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 가주에서 일어난 화재는 4,112건이었는데 이는 지난해 이맘때쯤 발생한 2,500 화재에 비해 거의 2배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이에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속되는 동안 산불 발화가 정점에 다다르는 시기인 늦여름과 초가을을 앞두고 대비책을 구상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이번 회계년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예산이 많이 삭감돼 산불 화재 진압과 예방 일을 하는 죄수들의 인력 감소, 소방관 인력 감축 등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탐 포러 캘파이어 국장은 소방관들을 도울 단기 소방관 팀을 모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당시 자신의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돈을 지불하는 과정에서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해왔습니다. 이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는 대통령에게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자료 제출을 둘러싼 심리 끝에 뉴욕 검찰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8년치 납세 자료를 뉴욕주 검찰에 제출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납세 자료 제출과 관련한 트럼프 측과 검찰 사이의 법적 다툼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측이 여배우에게 성추문 입막음용으로 우리 돈 1억 5천만 원을 건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법적 공방의 핵심은 이 돈이 세금을 유용한 것 아닌지 여부였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측은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가 금지된다는 이유로 뉴욕 검찰에 제출을 거부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졌습니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찬성 7, 반대 2, 보수 진영이 우세한데도 검찰의 편을 들어준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보수 성향 대법관 2명마저도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하원이 대통령 측에 납세 자료와 금융정보 등을 제출하라며 소환장을 발부한 사건은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The president must be ready at a moment's notice to do whatever it takes to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and the American people, and we wish there would have been more deference to that point of view, but it 납세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대통령은 1969년 취임한 닉슨 이후 트럼프가 처음입니다. 이번 판결은 가뜩이나 지지율 급락세에 휘청이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언론들은 대선 전 트럼프의 납세 기록이 공개될 가능성은 낮게 보면서도 수사 결과에 따라 퇴임 뒤 사법 처리될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북미 협상의 실무 책임자인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에 이른바 10월 서프라이즈로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과 대화를 계속할 수 있기를 매우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화가 정상회담보다 낮은 수준이거나 또는 고위 지도자들 수준일 수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We're very hopeful that we can continue to have this conversation, whether that's at a
levels beneath the summit, or if it's appropriate and there is a useful activity to take place, to have senior leaders get back together as well. 다만 한쪽 당사자와는 진행 중인 대화에 관해 말하고 싶지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또 누가 할지 어떻게 할지 시기에 관해선 당장은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방한을 마친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과의 대화 물꼬를 트지는 못했지만 여전히 열려 있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work for a peaceful outcome on the Korean Peninsula. I believe this is very much possible. President Trump has given us his full support to continue this effort. 또 대화 주체도 실무 협상을 넘어선 북미 정상 간 가능성도 열어둔 셈입니다. 앞서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도 3차 정상회담에 대해 북한이 만나고 싶어하고 우리도 분명 그러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재선이 불리해진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로서는 반전의 기회가 될 만한 것이 없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3차 북미 정상회담을 실현시킬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충분한 수면은 건강의 필수 요건이지만 무턱대고 오래 자는 것이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너무 적게 자는 것만큼이나 너무 오래 자는 것이 건강에 해롭다는 연구가 여럿입니다. 성인 기준 7시간에서 8시간의 수면이 적절한데요. 최신 연구에 따르면 전체 수면 시간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의 균형입니다. 하룻밤 수면은 렘 수면과 비렘 수면을 번갈아 자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눈동자가 빠르게 움직이는 렘 수면 때 우리는 꿈을 꾸고 깨어있는 동안 지친 정신적인 피로를 해소합니다. 8시간을 잔다면 각각 4, 5회의 렘과 비렘 수면을 경험합니다. 전체 수면 시간의 3분의 4를 차지하는 비렘 수면 때 신체적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진은 수면 리듬 가운데 렘 수면에 주목했습니다. 2,600명의 고령자와 1,400명의 중년을 10년에서 20년간 관찰한 결과 렘 수면이 5% 짧아지게 되면 조기 사망 위험이 13에서 17%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일린 리어리 연구원은 렘 수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번 관찰 연구로 렘 수면이 조기 사망 위험과 관계가 있다는 점은 명확해졌다고 자평했습니다. 플로리다 대학교 마이클 제피 교수는 이번 연구는 전체 수면 시간뿐만 아니라 수면 리듬의 여러 국면이 적절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신경과 의사들은 수면장애 환자들의 렘 수면을 줄이는 환경이 없는지 살펴야 하고 처방약 중에 렘 수면을 방해하는 성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에도 기술주 강세는 유지되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361.19포인트, 1.39%가 하락한 25,706.0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7.89포인트, 0.56% 내린 3,152.05에 장을 마쳤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55.25포인트, 0.53% 상승한 1,547.75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장중 및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또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19 확산 상황과 주요 경제 지표, 핵심 기술주 움직임 등을 주시했습니다. 미국에서 코로나19 총 확진자가 30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신규 환자도 하루 6만 명 내외 발생하는 등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요 주가 지수도 플로리다의 사망 및 입원 수치 발표 이후 장중 저점으로 급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타격받은 기업들의 감원 소식이 잇따르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우려에도 주요 기술기업 주가는 강세를 유지했습니다.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행진을 지속했습니다. 다만 장중 한때 하락 반전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오늘 업종별로는 에너지가 4.85% 급락했고 산업주도 2.14% 내렸습니다. 기술주는 0.38% 올랐습니다.
국제유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여파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3.1% 떨어진 39.62달러의 거래를 마쳐 40달러 선을 내줬습니다. 미국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셧다운 조치를 재도입하면 원유 수요가 주저앉을 것이라는 우려가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5일 만에 주춤했으나 온스당 1,800달러 선을 지켰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은 전날보다 온스당 0.9% 내린 1,803.80달러에 마감됐습니다. (7월 9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도 맑은 날씨 보입니다. 낮 기온 오늘보다 3, 4도가량 더 오르겠습니다. 한편 이번 주말을 포함해 다음 주 월요일까지 또 한 차례 폭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 기온 90도에서 100도를 웃돌겠습니다. 이번 폭염은 멕시코에서 불어오는 열대계절풍 몬순의 영향으로 높은 습도까지 동반돼 후덥지근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86도, 밤 최저 기온 66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90도, 66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102도, 62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74도, 밤 최저 64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린 가운데 5에서 10마일대 바람이 불겠고 밤 최저 기온 63도입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제주 남부 곳곳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77도, 밤 최저 기온 화씨 70도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오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오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오나 LED 마스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7월 9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2부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균호, 조희정이었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